안녕하세요, 블로겐스탁입니다. 이번 영상 역시 지난 6월 달에 업로드해 드렸던 과거 비트코인의 가격적 흐름에 대한 거시적인 틀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비트코인 하락장에서 가격이 수렴할 때 일어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말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라인란트 출신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역사학자,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칼 하인리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 그가 작성한 소논문 루이 나폴레옹의 브리메르 18일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단기적으로는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 똑같은 일과 똑같은 실수가 반복해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분 역시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입니다. 이분이 하신 여러 좋은 말씀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In the business world, the rear view mirror is always clearer than the windshield. 이를 해석하자면 비즈니스계에서는 백미러가 앞 유리보다 항상 더 선명하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고 예상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찾고 과거의 행적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혹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이 두 가지 유명한 명언을 비트코인에 대입해보면 오를까요 내릴까요를 백날 맞추고자 예상하기보다는 현재 비트코인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 대응법을 찾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총 4개의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모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2011년도 첫 $10를 돌파했을 때, 2013년도 초반 첫 $100를 돌파했을 때, 2013년도 말 첫 $1000를 돌파했을 때, 그리고 2017년도 첫 $10,000를 돌파했을 때, 이렇게 4개의 차트를 순차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해서 대상승이 나왔던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워낙 예전 자료라 비트파이넥스 차트에서는 찾아보실 수 없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최고가를 찍고 가격이 점점 하락하면서 검정색 동그라미 부근에서 1차적으로 지지선을 형성하여 반등 후 삼각형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에는 이 삼각형 모양의 채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밑변의 지지선이 뚫리면서 가격이 더 하락하게 됩니다. 이후 비트코인은 이 삼각형의 밑변, 즉 직전 사이클의 강력한 지지선을 뚫고 가격이 다시 확실하게 위로 올라서기까지 1년 정도의 긴 하락 및 횡보장을 맞이합니다. 다음, 이 차트는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대상승장이었던 2013년도 초반의 차트입니다. 이 부분 역시 비트파이넥스 차트에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자세히 볼 수 있는 차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최초로 $100를 넘고 최고점을 찍은 후 검정색 동그라미 근처에서 지지받고 반등한 후 삼각형 모양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이전에 보셨던 2011년도의 경우와는 다르게 가격이 지지선 근처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등한 후 해당 채널을 완전히 깨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는 비트파이넥스 차트에서도 잘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대상승이 일어난 이후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모양이 모두 똑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도 역시 비트코인이 최초로 $1,000를 넘어서 최고점을 찍은 후 가격이 잠시 하방으로 미친 듯이 내려가기는 했으나 검정색 동그라미 근처에서 지지받고 최고점이 점차 하락하면서 삼각형 모양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 2013년도 말의 경우에는 지지선 부근에서 안타깝다고 보여질 정도로 어떻게든 가격이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삼각형 밑변이 뚫리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락을 한 그 기간을 한번 살펴보니 2011년도의 경우와 비슷하게 삼각형의 밑변, 즉 직전 사이클에서 강력하게 지지받아 주었던 선 위쪽으로 올라올 때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것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것까지를 보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소름이 좀 듭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0,000를 넘어서 최고점을 찍은 후 이번에도 역시 검정색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부근 근처에서 강력하게 지지선을 형성해 준 후 반등하여 그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삼각형 모양을 형성을 해 주었고 2018년 8월 15일 현재의 지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상승 이후 고점을 낮추고 가격이 수렴하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4개의 차트를 이번엔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눈에 그리고 한 화면에 보실 수 있도록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던 명언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트코인의 대상승 이후에 지금과 같은 패턴은 역사가 반복이 되듯이 계속해서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포나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굳이 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공포는 무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저기서 멘탈 관리라 쓰고 희망회로라 일컫는 말들을 늘어놓고 그것들을 열심히 들어도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제 알게 되셨기 때문에 그 무지몽매한 희망회로에서 벗어나서 좀 더 차분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삼각형의 거의 끝부분에 다다라 갈 때 발생하는 일은 2가지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추가 하락, 2013년도 말 추가 하락과 같이 삼각형 밑변 지지선이 뚫렸을 때는 1년 정도의 긴 하락 및 회궁보장을 맞이했다는 점, 두 번째는 이와는 반대로 2013년도 초와 같이 해당 삼각형에서 강력한 반등을 동반하여 상승 후 패턴에서 탈출했을 때는 추가적인 불장을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2018년 8월 15일 현재의 가격대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상승 아니면 하락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루어지는 그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생사를 좌우하는 상승과 하락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후반전도 끝나고 연장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연장전의 기회를 잡아서 반등을 해준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로 연결이 되어 주려면 직전 고점들을 잇는 추세선들을 확실하게 뚫어주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중간하게 거래량도 거의 없이 가격이 질질 새면서 뚫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뚫어준 후 그 가격대를 단 며칠이라도 유지를 해 주어야 지긋지긋한 하락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반등을 하고 나서도 다시 급락하거나 삼각형 밑변의 지지선이 뚫릴 경우 앞으로 앞에 비트코인이 실제로 보여주었던 역사적 사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생각보다 더욱 최악의 상황에서 생각보다 더욱 긴 기다림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록색 상자로 표시해 놓은 이 구간은 고수익, 고위험 구간이며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어떠한 추천도 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승 이후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생사를 가르는 2가지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추가적으로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몇 가지 주요한 특수성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비트코인 지분율입니다. 보시다시피 코인마켓캡의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그 자료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상 알트코인이라는 개념조차 정립이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90%대 정도를 유지를 해 주었었고,
그 이후의 경우에도 2017년도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최소 70% 정도는 유지를 해 주었었습니다. 허나 현재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와 조금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분들이 염원하시는 신규 자금의 원활한 유입이 2018년도 8월 달에는 아직 막혀 있다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자금 유입이 다 뚫려 있었는데 2018년도의 경우에는 신규 자금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 보니 알트를 거의 반강제로 손절을 시켜가면서 비트코인 지분율이 오르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과거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기관 투자에 관여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세력은 당연히 어딜 가나 있기 마련인데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이루고 있던 자금들이 대부분 개인 자금이나 불법 자금들이었습니다. 허나 2018년도 이후부터는 워낙에 이슈가 많이 되고 사람들의 입에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 돈 냄새를 잘 맡으시는 기관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서 그 기회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과거와는 달라진 주요 특수성 중 하나입니다. 하락장은 누구나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찾으시고 예측을 하려고 하거나 무의미한 희망회로에 현혹되지 마시고 스스로 길을 찾아서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지금까지 블로그앤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